총선 거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에 분명히 묘한 긴장감은 생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다 이런 말을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국면에서 하루 2번이나 사퇴 의사를 밝혔던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현 시점에서의 국민들이 걱정이나 국민들의 건강 이 부분도 당연히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걸로 배제한다. 이래서는 대화가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의사 증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9일 앞둔 지난 1일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일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갈등이 굉장히 장기화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에 이 의대 증원 문제를 유연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사퇴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언급을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넘어간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죠. 2,000명을 증원을 하는 것을 고수하는 것처럼 물론 뒤에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후에 유연하게 하는 것이 취지다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의 담화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사퇴 언급이 있었다는 게 이제 어제 나온 보도의 골자인데요. 어제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사실 앞서 보셨습니다만 다른 기자가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4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잖아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그 이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의사를 굉장히 전달했는데 수용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직전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통보를 해요. 그때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산 유세가 있었는데 그때 한동훈 위원장 2,000명이란 그 숫자 열려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화가 나서 그렇게 해서 던진 거예요. 그때 대통령께서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윤한 갈등은 1, 2차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 4번이다. 지금 보신 이제 김규환 CBS 기자의 그런 취재원이나 취재 내용이 저희가 확인한 바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며칠 전에도 언급이 됐었고 보도가 됐었다는 점을 한 번 더 보여드렸고요. 혼유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갈등들이 총 4번의 그런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주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총선 이후에 어떤 오찬을 거절한다거나 그런 데 배경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앞뒤의 상황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개연성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4월 1일에 그런 승부수를 던졌다면 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던질 만한 승부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가 저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대통령의 담화가 다른 내용으로 다른 태도로 나왔다면은 총선 결과가 꽤나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총선을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감정의 갈등이 깊어졌고 그것이 지금 이제 초청을 거부하는 이런 양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승부수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러면 왜 사퇴를 결국은 하지 않았느냐. 결국 그것은
총선의 사령탑으로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공멸하는 것이고 또 당시에는 여권 지지층 중에는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고수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포괄하지 않을 수 없는 총선 사령탑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어제 나왔던 보도들이 맞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을 겪은 건 총선 국면에 최소한 4차례 정도 되는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그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밝혔죠. 이게 첫 번째 갈등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종석 국방장관 호주 대사의 이런 논란에 대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지금 어제 보도 나왔던 그 내용이죠. 의대 증원 갈등 확산과 관련해서 이런 4차례의 총 갈등이 있었다. 자, 소장님. 지금 저희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이번 총선의 후보로 뛰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현장과 후보들의 그런 민심을 잘 알고 계신 분인데 호 대변인께서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통령의 간담회죠. 이 간담회가 좀 결정적인 좀 페인이 아닐까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페인이라기보다는 3월 말부터 여론조사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민주당 우위가 확실히 보였었거든요. 그때 3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월 한 24일경으로 기억나는데 3월 24일경에 주말에 하루를 아예 비워두고 이제 의사들과의 어떤 만남 같은 걸 시도한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전세를 뭔가 좀 만회를 하려고 그러면 의대 정원에서 2,000명이 아니라 1,000명 정도로 해서라도 어떤 타결이 나왔다. 극적 타결이 나왔으면 그게 하나의 역대 정부가 모두 하지 못했던 업적이기 때문에 큰 어떤 반전이 됐을 거는 분명하죠. 그것이 전세를 완전 뒤집을 정도인지 아니면 참패를 모면하는 선전 정도인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려는 과정이나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4차례에 걸쳐서 한쪽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한쪽에선 사퇴를 하겠다고 먼저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또 격노를 하고 이런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방법 자체가 정치를 이렇게 하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하면 사퇴한다 그러는 건 또는 한쪽에서는 너 그만둬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다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국민들 모두가 보기에 이건 좀 약간 볼썽사납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정치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